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인문화연구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있는 서양고전학자 김헌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그랜드 투어, 우리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의 역사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헤로도토스의 여행을 가지고 여행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랜드 투어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그랜드 투어는 그 17세기부터 유럽 그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여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청소년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다양한 문명적 교양을 얻기 위해서 떠났던 장기 여행입니다. 그랜드 투어란 말, 그러니까 대장정의 여행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그랜드 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르네상스랑 맞물려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양 역사는 그리스 로마가 주도하던 고대 문명이 있었고 그 고대 문명 속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채택하면서 중세로 접어들게 되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인간 중심의 문명, 문화를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운동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을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 이런 뜻이죠. 다시 탄생한다는 뜻인데 이 기독교 문명에 짓눌려 있던 그리스 로마 문명, 인간 중심의 문명을 새롭게 부활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문화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가보자. 그리고 특히 그리스 로마 고전을 찾아서 책으로만이 아니라 현장을 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장정의 여행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프랑스를 비롯해서 가까운 곳으로는 이제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 이런 곳들을 가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프랑스의 파리는 예술과 패션이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새로운 유행을 찾아보겠다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는 신학 종교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던 곳이고 또한 그와 맞물려서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로마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피렌체 그리고 로마, 베네치아 이런 지역을 갔을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그리고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좁게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여행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여행을 하려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드 투어라는 것도 부유층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후원을 받아서 수개월 동안 또는 길면은 수년간 상류층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이런 일이 이 가정에서 저 가정에서 이 왕족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됐었고요. 이때 혼자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양 문명,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리고 문명사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던 가정교사라든가 안내자들을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유층 자제들, 특히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던 청년들과 함께 문명의 주요 중심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의 흐름 그리고 문명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학습을 했죠. 그리고 또 각각 다른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의 언어를 습득하기도 하고 또 그곳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만드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장면은 괴테의 모습인데요. 괴테도 사실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독일에만 머물고 있다가 새로운 세계에 떠났죠. 특히 이탈리아를 떠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그 시각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유럽의 문명사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또 신대륙으로 식민지 지배를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데올로기 형성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제가 소개해드린 이 괴테는 1786년부터 1788년까지 2년 동안 이탈리아를 여행했는데 그 이탈리아 여행하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뿌리가 저 로마 그리고 그리스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자신의 감동과 깨달음을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말을 남겼는데요. Ohne Italien bin ich mir selbst nicht verständlich.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냥 번역하면은 이탈리아 없이는 나는 나 자신에게 이해될 수 없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내가 이탈리아 여행 가지 않았다면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여행하고서 이탈리아를 떠나갔을 때 이탈리아 zu verlassen heißt ein zu weites Leben zu beginnen 이런 말도 합니다. 즉 이탈리아를 떠나는 순간 나는 제2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감동을 다른 청년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Die Welt ist groß und das Leben kurz. Also reise.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번역하면은 세계는 크고 인생은 짧다. 그러니 여행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Reisen beurjung den Geist und beurjoget das Art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은 여행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젊게 만든다. 그리고 노년이 찾아오는 것을 늦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던 곳에서만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 젊게 만들고 더 늙는 것을 늦추어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여러 가지 이 여행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있죠. 플로베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Le voyage fait de vous un homme modeste. Vous voyez quelle minuscule place vous occupez dans le monde.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여행은 당신을 아주 겸손한 인간으로 만든다. 그동안 뭐 내가 최고다라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앉아 있었을 텐데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러한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작은 세계를 살고 있었는가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여행을 떠나라는 거죠. 자칫 여행을 떠나지 않고 자기 세계,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만 gat혀 있게 된다면 이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그곳에서 자기가 쌓은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어쩌면은 오만한 마음으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떠나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아, 내가 얼마나 좁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뭐 이런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행이 그만큼 큰 배움을 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Voyager, c'est partir pour trouver que l'on est.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 여행을 한다는 것, 그것은 trouver que l'on est.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내 공간에만 갇혀 있을 때의 나와 새로운 세계에 던져졌을 때의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행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Ab opsis aneu imperias uden action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역하자면 경험하지 않고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그것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에 자기를 던져 넣음으로써 그 세계 속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제가 그리스, 로마 쪽을 공부하기 때문에, 고전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또 석사,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공부할 때는 책으로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유학을 가서도 저는 프랑스 쪽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를 못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도서관과 강의실과 제 서재에서만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공부하던 것을 제가 거의 50대 돼 가면서 여행을 시작했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 새롭게 접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책으로만 배운 것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이해하고 사진으로만 본다는 것과 현장에 직접 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또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헤로도토스의 말이 제 마음에 딱 다가왔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동안의 역사, 그동안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의 많은 지성인들, 시인들은 그냥 상상으로만, 신에 의해서만, 신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로이아 전쟁을 노래했던 호메로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쓰면서 직접 트로이아라는 것을 찾아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신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노래를 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헤로도토스는 어떤 말을 했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겪은 것만 쓰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우리는 역사라는 말을 과거의 옛날 이야기, 거의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역사라고 번역되는 그리스 말 히스토리아, 이건 이제 영어 단어의 히스토리, 우리는 역사라고 번역한 그게 되는데요. 그리스 말에서 히스토리아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탐구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의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도토스는 그의 탐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여기서 탐구 결과라는 말이 바로 히스토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도토스의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만지고 듣고 겪은 것을 탐구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도 그 기록은 남아있을 테고, 헤로도토스가 죽은 후에도 헤로도토스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은 남아있겠죠.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래 가면은 헤로도토스의 기록 자체는 먼 과거의 얘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자신의 현재의 이야기였고 현재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히스토리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직접 히스토리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그의 역사 이렇게 쓰지 않고 탐구 결과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히스토리아라는 말도 어원을 분석하면은 본다는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보면 그의 탐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자기가 이렇게 직접 보고 겪은 것을 쓰는 이 기록은 인간들이 이룬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또 헬라스인들, 여기서 헬라스는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스인들과 이방인들, 사실 이방인들은 이제 그리스 땅 아닌 다른 곳인데 특히 페르시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동쪽으로 에게해를 건너가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 있는데 헤로도토스 당시에는 여기에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인들과 이방인들이 보여준 위대하고 놀라운 행적들과 특히 그들이 서로 전쟁을 벌인 원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꼭 기록해 놔야겠다. 이건 잊혀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썼다는 건데요. 이걸 쓰기 위해서 그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도 페르시아 전쟁은 과거의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현재적인 작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기록의 결과 이 사람이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전쟁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 자료가 되었던 거죠. 자,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헤로도토스. 이것은 그 워싱턴에 있는 한 그 의회 도서관에 그 새겨져 있는 헤로도토스의 동상입니다. 헤로도토스의 모습이 어떤가요? 지팡이 들고 멀리 쳐다보고 있죠. 이것은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책만 뒤적이지 않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 역사 속에서 아주 뛰어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쟁을 얘기하라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하고 또 신화와 전설 속에서는 트로이아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의 그 대규모 전쟁이 10년 동안 벌어졌다는 거죠. 이 트로이아 전쟁을 기록한 사람은 호메로스입니다. 근데 호메로스는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진노를 노래하라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그러면서 그 아킬레우스가 참여했던 전쟁의 이야기를 노래하게 되는데 이때 노래하게 되는 근거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찾아간 게 아니라 무사 여신, 여신에게, 뮤즈 여신에게 이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설정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호메로스는 여신에게 기도를 하고 뮤즈 여신은 그 이야기를,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호메로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겠죠. 그러면 호메로스는 마치 신의 마이크가 된 것처럼, 신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신의 빙이 돼갖고 막 얘기를 읊어 나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실증적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신들의 얘기가 들어가는 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트로이아 전쟁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영웅들을 가호하는 여러 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그려지죠. 정말 그런 신들이 트로이아 전쟁에 개입을 했을까요? 제우스와 헤라와 아폴론과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이 막 그 인간사에 개입하면서 그 전쟁을 꾸려 나갔을까요? 이건 굉장히 종교적이기도 하고 신화적이고 전설적이고 허구적이기도 하죠. 자, 이런 그 호메로스의 트로이아 전쟁의 이야기, 이 노래는 수백 년 동안 그리스인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난 직접 내가 본 것을 겪고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쓰겠다. 그것이 진실을 보장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의회 도서관에 이 호메로스와 헤로도토스가 같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호메로스는 그 지팡이 짚고 이렇게 들어있고 헤로도스는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호메로스는 눈이 먼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간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간이 말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그런데 신화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호메로스는 눈이 멀었지만 대신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지만 눈이 멀면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모습 그리고 신들의 개입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그것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메로스가 중심이 됐던 어떤 신화로부터 헤로도토스의 역사로 넘어가는 단계가 문명사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로마의 그 철학자이자 지성인이었던 키케로는 헤로도토스야말로 정말 역사의 아버지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